인류의 탄생 이전, 지구는 야생동물들의 지상낙원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환경에 개입하면서부터 야생동물들은 위험에 내몰렸다. 세계 자연유산은 지구에서 가장 경이롭고 소중한 자연 생태 지역을 지키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의 보물이다. 아프리카 남부의 대초원지대. 이곳은 세계에서 야생 생태가 가장 잘 보존된 곳 중 하나다. 초원의 야생 동물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물이다. 광활한 초원으로 흩어졌던 야생 동물들이 물을 찾아 모여드는 곳이 바로 빅토리아 폭포다. 1000km를 달려온 잠베지 강이 한꺼번에 물을 토해내는 곳. 빅토리아 폭포는 마치 맹수의 심장이 피를 내뿜듯 초원의 야생 동물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흩어지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파괴와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지구에서 가장 경이로운 세계 자연유산에 관한 이야기다. 빅토리아 폭포가 위치한 잠베지 강. 길이 2,700km. 아프리카 대륙의 드넓은 초원지대를 동서로 가로질러 인도양으로 흐른다. 현지 주민들이 위대한 강이라 부르는 잠베지 강은 아프리카 남부 최대의 강이다. 빅토리아 폭포에서 잠베지 강을 50km쯤 거슬러 올라가면 초베 국립공원을 만난다. 초베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동물들이 밀집한 곳이다. 강폭은 넓고 수심은 얕으며 습지가 많아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최상의 조건을 지녔다. 이곳 상류는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던 곳이다. 최초의 인류는 이곳에서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며 종족을 번식했을 것이다. 아직 농사를 지을 줄 몰랐던 인간에게 사냥은 생존을 위한 절대 수단이었다. 최초의 인류가 이곳에 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사냥감, 즉 야생 동물들이 풍부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상을 낳았던 야생 동물들의 지상낙원 초베. 최초의 인류 탄생으로부터 수십만 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동물들의 천국이다. 하마 한 마리가 물가로 나왔다. 무게가 3톤이나 나가는 하마는 대식가다. 하루에 60kg의 풀을 뜯어먹고 먹이를 찾아 하루에 8km를 이동하기도 한다. 하마가 가는 곳에는 항상 새들이 따라다닌다. 새들은 하마로 날아드는 성가신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아름다운 공생이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동물인 하마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초배는 하마에게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넓은 습지에 먹이는 풍부하고 밀렵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매우 민첩한 동물이다. 사람보다 훨씬 빠른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다. 하마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낸다. 태양열에 의한 가죽의 화상을 막고 체온을 서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마는 물속 생활에 적합하게 진화해왔다. 눈과 귀와 콧구멍이 두개골 위에 있어서 오랫동안 물에 뜰 수 있다. 숨을 쉬지 않고 30분 동안 잠수할 수도 있다. 초배는 세계 최대의 코끼리 서식지다. 사람보다 많은 12만 마리의 코끼리가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다. 초배 강가에서 20여 마리의 코끼리 무리를 만났다. 이 가족의 우두머리는 가장 나이 많은 암컷. 태어난 지 채 1년도 안 된 새끼 코끼리도 어미를 따른다. 새끼 코끼리는 5살이 될 때까지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란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가족 간 유대 관계가 매우 강하다. 암컷 우두머리는 이동 경로나 물의 위치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새끼들에게 전수해준다. 코끼리 무리들이 도착한 곳은 진흙 웅덩이. 코끼리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에 진흙을 뿌린다. 진흙 목욕에 누구보다 신이 난 것은 새끼 코끼리. 코끼리들이 진흙 목욕을 하는 이유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진드기 같은 벌레들을 막기 위해서다. 진흙 목욕을 마친 코끼리들이 향하는 곳은 잠베지강. 코끼리들은 긴 코를 이용해 잠베지 강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한다. 코끼리는 하루에 2톤이나 되는 물을 마신다. 잠베지 강은 코끼리들에게 생명의 강인 셈이다. 목을 축인 코끼리들은 온몸에 물을 끼얹어 더위를 식힌다. 목욕을 마친 코끼리들은 곧 사랑을 나눈다. 암컷은 코를 수컷의 몸에 비벼 수컷을 유혹한다. 수컷이 얌전히 암컷의 등에 올라타 교미가 시작된다. 코끼리의 교미 시간은 불과 2, 3분이다. 잠베지강에서 더위를 식힌 코끼리 무리들은 다시 숲으로 향한다. 잠베지강 옆에는 드넓은 초원지대가 펼쳐진다. 이곳은 영양을 비롯한 초식 동물들의 땅이다.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화려한 무늬를 가진 임팔라. 임팔라는 100여 마리씩 대규모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우기가 되면 초원에 말랐던 나무에는 새싹이 돋고 임팔라는 이 나뭇잎을 먹고 자란다. 때를 지어 이동하는 임팔라 무리의 우두머리는 수컷이다. 임팔라는 높이뛰기의 명수다. 위험에 닥쳤을 때는 3m 높이의 나무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다. 임팔라가 집단 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자, 치타와 같은 천적으로부터 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다. 집단을 이끄는 수컷은 강력한 리더십을 지녔고 맹수가 공격할 때는 끝까지 남아 무리를 보호한다. 초배에서는 겁 많은 임팔라도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인간이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은 말 그대로 야생동물들의 마지막 지상낙원이다. 잠베지강의 아침이 밝았다. 이곳의 아침은 야생동물들이 가장 바빠지는 시간이다. 개코 원숭이 무리가 물을 마시러 강가로 나왔다. 그런데 평화로운 초원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돈다.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코 원숭이는 소리를 내어 동료들에게 사자가 나타났음을 알리고 재빨리 나무 위로 피한다. 사자는 5일에 한 번꼴로 사냥에 나선다. 사냥은 대개 암컷의 몫이다. 사냥의 승패는 먹잇감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냥감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자. 거리를 주지 않으려는 초식동물 사이에 숨막히는 대치가 계속된다. 백수의 제왕으로 불리는 사자도 4번 중 3번은 사냥에 실패한다. 특히 먹잇감이 무리지어 있을 때는 성공 확률은 더 낮아진다. 그래서 사자의 주된 사냥 표적은 풀로 고립된 동물이나 새끼다. 버펄로 새끼 한 마리가 오늘의 희생양이다. 어미가 먹잇감 포획에 성공하면 숨어있던 새끼 사자들이 모여든다. 사자는 어금니로 목덜미를 물어 먹잇감을 제압한다. 곧이어 온 사자 가족의 집단 사냥이 시작된다. 어미 사자는 새끼들을 사냥에 참여시킴으로써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친다. 야성이 없는 사자는 맹수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냥이 성공하면 사자들은 먹잇감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사자들의 포식이 시작됐다. 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내장이다. 초식동물들의 내장을 먹음으로써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은 초원의 비정한 법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한 종의 과잉 번식을 막음으로써 생태의 균형을 맞추는 자연의 조화이기도 하다. 잠베지강은 야생동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의 공급원이다. 이른 아침 개코 원숭이 무리가 강으로 나왔다. 이곳에서 목을 축인 개코 원숭이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개코 원숭이가 향하는 곳은 구아바 나무다. 녀석은 능숙한 솜씨로 잘 익은 구아바 열매를 딴다. 즙이 많고 비타민이 풍부한 구아바는 개코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다.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즐기는 개코 원숭이. 그런데 갑자기 회방꾼이 나타났다. 족제비처럼 생겨 고양이 족제비로 불리는 몽구수다. 느닷없이 회방꾼이 등장하자 개코 원숭이는 귀찮은 듯 자리를 뜬다. 겁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 몽구수는 언제나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녀석들이 고개를 쳐들고 주변을 살피는 것은 천적인 큰 맹금류를 경계하기 위해서다. 몽구수는 항상 여러 마리씩 무리를 지어 다닌다. 한 마리의 몽구수는 보잘것없지만 무리를 지었을 때는 자칼에게도 밀리지 않은 포식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개코 원숭이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원숭이가 다가오자 녀석들은 곧 움츠러든다. 이럴 땐 출행랑이 상책이다. 배부른 아침에다 성가신 회방꾼도 사라지자 개코 원숭이들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다. 이곳에 사는 차크마 개코 원숭이는 개코 원숭이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녀석이다. 이들은 서열을 이루어 집단 생활을 하며 어느 동물보다 유대감이 강하다. 서로 벌레를 잡아주고 털을 골라줌으로써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잠베지강 옆의 초원지대. 1만 마리가 넘는 얼룩말대가 집단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찾아 이동하는 것일까? 취재진은 현지의 야생동물 연구팀과 함께 집단 이동을 하는 얼룩말 무리를 찾았다. 사실 초식동물의 이동 경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루에도 2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곳 열대 사바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된다. 건기 때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 초원이 메말라 버린다. 우기 때는 풀이 자라 초원의 영양 상태가 풍부해진다. 얼룩말이 새끼를 번식하는 시기도 이때다. 흔히 얼룩말을 초원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 동물이라 부른다. 초식동물 중 얼룩말이 가장 먼저 풀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이다. When the rains come, the grass is very, very sweet. It's got a lot of minerals in. It's very nutritious for the animals. So they come here, especially the herbivores like the zebra, like the wildebeest, entirely to graze off these open plains. When the water goes, they leave, and the grassland has 6 months to recover. 얼룩말은 오로지 물을 찾아 광활한 초원을 이동한다. 물을 찾아가는 먼 여정 중에는 짝짓기도 일어난다. 새끼를 키우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초원의 무릉덩이는 이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이다. 초식동물이 이동하는 곳에는 맹수들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치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다. 임팔라의 수컷 우두머리는 경계 자세에 돌입한다. 잡아먹으려는 자와 먹히지 않으려는 자의 대치. 치타의 최고 속도는 시속 120km. 그러나 이 속도로 20초 이상을 달리지 못한다. 치타가 단거리의 강자라면 임팔라는 장거리 선수다. 사냥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둘 사이의 거리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녀석은 곧바로 치타의 표적이 된다. 결국 치타는 사냥에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야생 세계의 법칙이다. 우기의 비가 광활한 초원을 적신다. 이른 아침, 노랑부리 콧불새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는다. 비가 내린 후
초원에는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웅덩이를 찾은 하마는 물놀이에 여념이 없다. 이곳에서 물은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하마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자신의 위용을 과시한다. 하마의 피부는 수분이 쉽게 증발해버린다. 낮 동안 땅 위에 오래 있을 경우 금세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물속은 하마들에게 안전한 쉼터다. 비가 온 후 초원의 숲은 더욱 푸르러졌다. 야생 동물들은 정글 속으로 흩어진다. 초식 동물들은 숲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은신처를 얻는다. 우기가 되면 버펄러도 관목숲으로 이동한다. 초원에 물웅덩이가 많이 생겨 굳이 강가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천 마리의 무리가 100여 마리의 작은 무리로 나눠지는 것도 이때다. 우기 때는 먹이인 풀과 새싹이 무성해 버펄러 무리가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버펄러 무리의 우두머리는 나이든 암컷. 버펄러는 하루 중 10시간을 풀을 뜯어먹는 데 보내며 먹이를 찾아 계속 이동한다. 버펄러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 숲의 또 다른 주인공인 쇳덩구리가 등장한다. 아프리카 쇳덩구리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50배가 넘는 경단을 굴린다. 버펄러의 배설물을 먹는 쇳덩구리는 숲의 청소부로 불린다. 한낮이 되면 초원의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간다. 초원의 물도 금세 말라버린다. 타조 가족이 한낮에 초원에 나왔다. 타조는 오랜 기간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도록 진화돼 왔다. 무더위 속에서도 동물들은 먹이 활동을 멈출 수 없다. 코끼리는 매일 400kg 이상의 풀을 뜯어 먹어야 필요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배를 채운 코끼리가 향하는 곳은 물웅덩이. 하지만 철새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코끼리가 다가오자 물새들은 얼른 자리를 피한다. 웅덩이를 독차지한 코끼리는 목욕을 시작한다.
코끼리는 털이 많지 않아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가 약해진다. 이것이 코끼리가 목욕을 좋아하는 이유다. 목욕을 마친 코끼리는 다시 초원으로 향한다. 물은 사바나의 환경을 지배하는 제1요소다. 빅토리아 폭포를 낳은 잠베지강은 수백 종의 여름 철새들이 날아드는 새들의 천국이다. 하마와 공생하는 아프리카 해오라기도 매년 여름 이곳에 날아들어 새끼를 번식한다. 영양의 일종인 쿠두가 물을 먹으러 강으로 나왔다. 쿠두의 등 위에 앉아있는 새는 한때 멸종된 것으로 생각됐던 노랑부리 소등쪽이새다. 전 세계의 300쌍에 불과한 이 새의 대부분은 잠베지강에 서식한다. 잠베지강은 남부 아프리카 야생 동물들의 마지막 피난처다. 이곳에 야생 동물들이 풍부한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간섭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마르지 않고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어 동물들이 서식하기에는 최적의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야생 동물들의 낙원에 인간의 욕망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짐바브웨와 잠비아 정부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빅토리아 폭포 바로 위쪽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곳은 물을 찾아 잠베지강을 찾는 코끼리들의 이동 통로다. 유네스코는 오랜 설득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자 지난해 말 빅토리아 폭포의 세계 자연유산 지위를 박탈했다.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폭포인 빅토리아 폭포는 자연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다. 이 경이로운 폭포는 수십만 년 전 폭포가 처음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그 모습을 간직해왔다. 또한 이것은 메마른 초원의 동물들이 물을 찾아 모여드는 마지막 피난처이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자연유산은 인류의 보물로서 보호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빅토리아 폭포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일은 인류 모두의 몫이다.